엠리스트 손글씨 숫자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글씨 숫자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엠리스트 손글씨 숫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데이터셋 준비, 모델 구성, 모델 학습 과정 설정, 모델 훈련, 그리고 모델 평가, 이와 같은 순서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 총 10가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샘플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28, 세로 28 픽셀입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 6만 개, 테스트용 데이터 10,0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X트레이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샘플 이미지이고 Y트레이는 해당 이미지의 레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X테스트는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 이미지였고요. Y테스트는 테스트 샘플 이미지의 레이블이었습니다. 각 변수의 모양을 살펴보기 위한 코드죠. 출력값을 예측해 보세요. X트레인의 모양을 출력해 보면 3차원 구조로 출력되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 이미지의 수를 의미하고 세 번째 28은 샘플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28 곱하기 28 픽셀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5번 인덱스의 샘플 이미지를 출력한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출력 결과의 일부죠. 5번 인덱스의 샘플 이미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다음 코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숫자 8 이미지를 신경망에 주입하는, 입력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하나의 샘플 이미지의 크기는 28 곱하기 28이었죠? 가로 28, 세로 28 픽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하나의 샘플 이미지는 총 784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하나의 샘플 이미지를 구성하는 784개의 픽셀 값이 신경망의 입력층 뉴런에 주입됩니다. 이처럼 2차원 배열 이미지를 1차원으로 펼쳐서 입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의 모양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데이터의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reshap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데이터의 모양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reshape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경망 구현 순서 두 번째 모델 구성 단계입니다. 케라스에서는 레이어, 층을 조합하여 딥러닝 모델을 만듭니다. 레이어를 선형으로 연결하는, 레이어를 차례대로 쌓는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퀀셜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이름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model.add를 이용해서 새로운 층을 쌓았습니다. 댄스는 신경망의 모든 노드, 모든 뉴런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 레이어인데요. 이 댄스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한 층의 모든 뉴런이 그 다음 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된 구조의 완전 연결 층을 만듭니다. 이 댄스 함수의 매개 변수들을 통해서 레이어의 구체적인 구조가 결정됩니다. 모델은 입력 형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퀀셜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는 입력 형태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자동으로 형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 정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케라스는 이처럼 입력층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은닉층에 input shape을 적어줌으로써 첫 번째 층이 입력층과 은닉층의 역할을 겸합니다. 그리고 100은 이 층에서, 이 레이어에서 100개의 노드를 만들겠다는 100개의 뉴런을 출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로 주로 렐루를 사용합니다. 두 개의 층을 가진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층은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층에 해당합니다. 출력층에서는 숫자 이미지 분류 모델의 결과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 중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나타내는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 softmax 함수가 사용되었는데요. softmax는 다중 분류 시에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층을 순서대로 쌓기 위해 시퀀셜 객체를 생성하고 모델이라 하였고요.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dense는 완전 연결 층을 만드는데요. 모델의 첫 번째 층은 입력 데이터의 형태를 꼭 지정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했고요. 다중 분류를 위한 활성화 함수는 softmax를 사용하였습니다. summary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 모델이 학습하는 파라미터, 모델이 학습하는 가중치가 78,500개인데요. 어떻게 이런 개수가 나왔는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모델을 구성한 후에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더 해줘야 합니다. 컴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 방식에 대한, 학습 과정에 대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의 목표는 모델을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시키는 것인데요. 이때 학습은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조합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손실 함수는 모델을 훈련하는 동안 정확한 결과를 항상 보여줄 수 없죠.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값과 모델의 예측 값이 차이가 났을 때 그 오차를 계산하는, 측정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신경망의 학습 목표는 이 오차값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손실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평균 제곱 오차 방법과 교차 엔트로피 오차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키는지에 따라서 손실함수가 달라집니다. 다중 분류 문제에서는 주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와 함께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최적화의 목표는 신경망 모델의 학습과 그 결과에 따른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실 함수의 값을 가능한 한 낮추는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한 다양한 최적화 기법 중에, 다시 말해서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여러 알고리즘 중에서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로 훈련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주로 accuracy, 정확도를 사용합니다. 데이터셋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 훈련 단계입니다. 케라스에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fit 함수를 사용합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의미는 딥러닝 모델의 뉴런들의 가중치를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매 에포크마다, 에포크가 한 번 수행될 때마다 훈련의 손실값과 정확도가 출력되었습니다. 에포크를 5번 수행한 결과 정확도가 93.5% 정도 나왔는데요. 아주 간단한 모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 것이고, 최고의 모델은 9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케라스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fit 함수가 화면에 출력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 포함된 수치들은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학습을 그만할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매 에포크마다 바뀌는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는 것이 더 직관적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을 평가해 보세요. 모델을 학습시킬 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